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 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버전 관리, GitHub 이해와 활용 강좌는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6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데 Node.js 패키지 배포 및 활용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총 4개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ode.js 패키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npm 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이고요. npm 프로젝트가 생성된 후에 실제 우리의 모듈을 작성을 하고 그것의 상태를 테스트를 해서 정상인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GitHub에 배포하고 이것을 또 버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첫 번째 Node.js의 npm 패키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npm은 Node.js 패키지 매니저를 줄여서 npm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npm은 Node.js로 만들어진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자들이 필요시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거나 또 이렇게 삭제할 때 삭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Node.js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오픈소스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npm 저장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가 되는데요. 이 npm 저장소는 https에 npmjs.com 그곳의 기본적인 저장소로서 여러 개발자들이 공유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이 npm 레지스트리에 게시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npm 계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계획은 이러한 npm 저장소를 GitHub 원격 저장소로 대처해서 버전 관리를 진행하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Hub의 저장소는 npm 패키지 github.com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pm 패키지를 만들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package.json이라는 이 파일을 구성을 해서 이 구성을 기반으로 모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Node.js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될 것이고 npm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node.js.org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npm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각각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버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노드 버전을 확인해 보고 npm의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이제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Node.js 기반의 TypeScript이라든가 React라든가 자바스크립트 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npm 패키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npm 저장소로 사용했을 때 한번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npm init y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스코프로 해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y라는 옵션은 뭐냐면 y 옵션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없으면 인터랙티브하게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package.json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에 이상이 없다면 배포를 진행하면 됩니다. 배포를 할 때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m.js.com 이 기본 이 npm 저장소에다가 배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계정이 있어야겠죠. 계정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 모듈을 퍼블리시 하면은 우리가 생성한 모듈이 npm 저장소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GitHub의 원격 저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먼저 원격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GitHub의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고 이 생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로컬 PC의 폴더에 로컬 저장소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동일하게 npm init 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배포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y 옵션 없이 인터럽트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패키지 그때 이제 제시되고 있는 모듈 이름에 맞게 패키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그것의 어떤 안정성 여부를 테스트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로컬 저장소에서 GitHub 저장소로 패키지를 배포를 합니다. 배포된 그 후에 배포된 모듈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고 추가적으로 뭐 이것을 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로컬 저장소를 동기화를 하는 부분, 이러한 방법으로 GitHub 원격 저장소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itHub 원격 저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은 저장소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는데 npm 프로젝트 1이라는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원격 저장소를. 이 저장소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퍼블릭을 선택하고 리드미, 이것의 이 패키지의 기본적인 가이드란을 제공해줄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도록 체크를 한 후에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원격 저장소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컬 PC에서 이 원격 저장소를 복제합니다. git 클론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야 되겠죠. git 클론에서 복제해서 실제 원격 저장소에서 생성한 파일, 우리가 다루어야 될 코드와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저장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를 배포할 환경은 저희가 npm 패키지를 배포하기 때문에 npm init y 옵션은 쓰지 않기로 했죠.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y 옵션을 제거하고 스코프를 통해서 우리의 이것의 어떤 정확한 명칭 또는 뭐 조직들을 적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인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끌어가지고 기본 값으로 제시를 합니다. 기본 값으로 제시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쓰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전 1.0.0 그대로 승인하고 설명 부분에 이 패키지의 설명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모듈을 의미하기 때문에 index.js 이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 테스트들은 진행을 그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git 레파지토리의 주소를 정확하게 GitHub의 URL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될 사용할 모듈 함수명을 모듈 함수명들을 기록해 줍니다. 또 본인의 이름을 기록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마무리를 하면 package.j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었던 내용대로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 이름이 index.js, 그 다음에 URL 부분이 이렇게 git 플러스 https에서 쭉 우리가 만들었던 모듈의 정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그, 그 다음 홈페이지 주소 등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는 package.json 파일이 생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함수를 만들어내야겠죠. 모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작업은 package.json 파일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index.js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메모장을 통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function에서 add 함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um 함수를 이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 하이 부분도 이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노드 JS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기록을 해서 일단 한번 모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듈과 완성된 모듈이 index.js고요. 아까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npm init 환경을 통해서 패키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패키지 파일이 있고요. readme.md 파일은 원격 저장소에서 복제한 파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것은 이 두 개의 파일, 실제는 index.js 파일이죠. 이거 패키지.json 파일, 이 두 개의 파일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npm link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npm lin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모듈을 로컬 패키지를 전역적으로 연결하는 것 또는 전역 패키지를 로컬로 가져다 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치면 패키지가 전역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배포된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pm ls 글로벌이라는 뜻이죠. 전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존성이 없는, 그러니까 전역적인 그 어떤 모듈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npm ls에 물어봤더니 지금 여러 가지 뭐 자바스크립트, 노드, 레드 있고 npm 있고 또 우리가 만든 npm 프로젝트에서 방금 링크를 통해 가지고 배포한 우리 모듈이 올라와 있음을 1.0.0으로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듈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테스트를 위해서 역시 이 test.js 파일을 생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바꿔서 한번 생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다른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npm ls 그 다음에 이것의 글로벌 패키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우리가 방금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모듈을 로컬에서 전역적으로 배포했던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듈의 함수를 가져오는 방법, 가져오는 require, 우리가 모듈을 가져오는 명령어죠. 이게 자바 node.js 명령어인데 require를 이용해서 우리 그 영역이 지금 아까 우리가 만든 것의 모듈 이름이 npm 프로젝트 1이다. 그리고 나서 add라는 함수,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 high라는 함수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잘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배포를 진행해야 되겠죠. 배포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원래 모듈 패키지를 만들었던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cd라는 명령어죠. 도스 명령어이고 이것은 지금 그것으로 가기 상위 폴더로 이동해서 npm 프로젝트 1으로 이동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은 배포를 하는 장소가 npm 저장소가 아니고 GitHub의 원격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우리가 만든 아이디를 넣어줬고요. 그 저장소가 어디냐? 바로 GitHub의 패키지 저장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소를 적어줍니다. 레지스트리는 https npm 패키지 github.com 이게 바로 GitHub에 있는 패키지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토큰, GitHub에서 만든 토큰을 넣어주면 로그인이 되고, 이제 로그인이 된 후에 GitHub에 로그인한 겁니다. npm에 로그인한 게 아니고 GitHub에 로그인을 해서 자기의 이제 이것을 이와 같이 스코프 영역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퍼블리시 배포를 했죠. 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 아웃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만든 버전이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이걸 정상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큰을 쓰는 부분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자주 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하는 방법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 PC의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에 가보면 C 아래, 유저 아래 자기가 처음 로그인한 윈도우즈에 로그인한 계정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인의 계정의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렉토리에 .npm rc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rc 파일에 토큰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제 어떤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토큰을 등록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등록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npm 패키지 github.com에 auth 토큰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인의 유저 아이디를 쓰고 그것의 레지스트리는 https npm 패키지 github.com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와 같은 파일을 만들어 주면 이제 실제 자동으로 이제 토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우리가 GitHub 저장소에 이제 npm 패키지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쓰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아까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했었는데 플레이그라운드 2로 이동을 해서요. 우리가 npm 인스톨을 하는데 자, 이 npm 인스톨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npm 인스톨 골뱅이 사용자 npm 프로젝트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이와 같이 한 것은 이제 이전에 만들어 놓은 npm rc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인스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로그인 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m의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우리가 배포한 GitHub 저장소에 배포한 1.0.0 이 패키지 모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와 같이 .npm rc라는 홈 디렉토리에다가 이 환경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토큰을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로그인 없이 이와 같이 인스톨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에 사용자 이름을 적어줬고요. 패키지 이름을 등록을 해서 우리가 모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배포한 모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test2 똑같은 방식으로 자, require 해가지고 자, 골뱅이 id npm 프로젝트 1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모듈을 이렇게 넣어서 add sum high라는 함수로 받아 넣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i라는 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저장소, GitHub 원격 저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패키지를 배포하고 또 사용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포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코드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로컬에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과 또 우리가 만든 원격 저장소, GitHub의 원격 저장소에는 아직 지금 로컬에서 만들어진 그런 작업들이
GitHub 저장소에는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이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배포는 GitHub의 npm 저장소로 배포를 하면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로컬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살펴보면 package.json이라고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넣어서 생성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모듈을 만든 index.js 파일이 있었죠. 이 파일은 저희가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playground 1에서 만들었던 테스트, playground 2에서 만든 테스트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러한 파일들을 우리가 새로 생성을 한 거죠. 로컬 저장소에서. 그래서 이러한 로컬 저장소에 생성된 파일을 이제 순차적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작업 목록에 추가를 한 거죠. 얘들 점 하면은 동시에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작업 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git commit 해서 메시지를 입력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이제 원격 저장소, GitHub 원격 저장소로 옮기는 푸시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다루는 패키지, npm 패키지에 관련된 이제 소스들을 관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dex.js, 그 다음에 package.json, 자, playground의 폴더 안에 이제 테스트 파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추적이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untracked 되었다는 것은 지금 작업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작업 목록에 올리려면 add 작업 목록을 사용하는 명령, git add라는 명령이죠. 이 add를 통해서 이 점은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이제 이 파일들이 작업 목록에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파일을 이제 우리가 작업 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git commit, 이것의 네임은 npm 패키지 1.0.0이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로컬의 저장소에 이것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제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git log, 그 다음에 하나의 라인으로 모든 로그들을 한번 보여주라 그랬더니, 자, 첫 번째는 우리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올 때 그 내용이죠. 이니셜 커밋이 되었던 첫 번째 가져왔고, 이번에 우리가 커밋을 한 것은 로컬 메인에서 npm 패키지 버전 1.0.0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원격 저장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git remote -v라고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현재 있는 지금 로컬의 메인에 있는데, 이 로컬에 있는 메인에 있는 작업 일지에 저장된 내용을 푸시 원격 저장소로 옮겨라, 원격 저장소 메인 브런치로 옮겨라 하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정보가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자, 이와 같이 진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버전을 관리할 수가 있죠. 버전을 만들고 배포하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추가되면 또 다시 버전을 정리해서 정리된 내용을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GitHub 저장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로컬은 그 PC에 와야만 작업이 가능한데, 원격 저장소에 동기화를 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원격 저장소 위치를 내가 있는 PC로 복제를 해서 계속 연속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인 Git과 연계해서 로컬 저장소와 연계해서 작업하는 것이 매우 버전 관리를 할 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죠. 그 코드를 알아보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뭐 파이썬에 관련된 모듈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 Node.js 패키지에 관한 것들을 전환해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용할 코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고 Git과 GitHub를 이용해서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과정은 뭐 작업 공간, 이것은 뭐 파일 목록에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들은 하나하나 파일을 둘 수도 있고 전체를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일 일지에다가 기록, 관리, 작업 일지에다 기록을 하는 커밋, 그 다음에 로컬 저장소하고 원격 저장소를 동기화하는 것은 푸시라는 기능, 또는 원격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에 풀, 패치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로컬과 원격을 이렇게 동기화를 시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패키지를 관리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GitHub에는 액션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액션 워크플로우로 해가지고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를 제공해주는 자동화 툴입니다. 이 자동화 툴은 야물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단계로 진행을 하면 이제 GitHub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GitHub에 푸시가 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GitHub 패키지, npm의 패키지 저장소로 배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실습1과 2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